친구들 안녕! 오늘은 요청 폭주 신상템과 함께 라이트 톤도 할 수 있는 멀멀 메이크업을 함께 봤는데요. 요즘 잘 쓰고 있는 신상템들 그리고 저의 근황,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그동안 꼭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내용들 또 한가득 담아서 준비해 봤으니까요. 지금 바로 후디언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호! 셀피전 C 쿨링 스킨 부스터 세럼. 스킨케어 첫 단계는 항상 함께 해주는 요 아이로 포문을 열어볼게요. 그동안에 수다 떠는 시간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친구들이랑 공유해 보면서 앞으로의 채널 방향성도 이야기해 보면서 재밌게 Let's go! 날씨가 슬슬 더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름이 다가오는 거지. 사계절 내내 진짜 잘 써주는 템인데 가장 하이라이트인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 다음은 쿨링 펩타이드 앰플. 지난 런칭 이후로 후기들이 진짜 많이 들러오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이 쿨링감이랑 다른 앰플에서 느껴질 수 없는 보습감이 있거든요. 근데 무겁지 않게 진짜 촉촉 쫀쫀하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시중에 화잘먹 세럼이라고 알려져 있는 애들 많잖아요. 수분 앰플 노노노. 진정한 화잘먹 세럼은 뭐다? 요 아이다. 피부에 열감도 낮춰주면서 이 수분감이랑 특히나 겉건조 느끼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 또 매트 쿠션 유행이어가지고 진짜 바싹 구워지듯이 마무리되는 쿠션들이 많은데 요거 딱 쓰시면은 겉건조 없이 속건조 없이 진짜 오랜 시간 요 수분 유지를 할 수 있을 뿐더러 모공 케어도 같이 하실 수가 있고요. 피부의 탄력이라든지 요 쿨링 지속까지 한 번에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마켓 도대체 언제냐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5월 18일 날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핫하게 대박 혜택으로 가지고 오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요번에는 스킨 부스터 요 쿨링이 뿐만 아니라 요거 앰플 그 다음에 패드 뭐 겔 마스크 마스크까지 진짜 쿨링이 전 라인을 가지고 오니까 요번 기회에 잔뜩 쟁여보셔라. 근데 제가 어제 자다가 여기 상처가 나버렸어. 진짜 어떡하면서?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 그리고 완전 꿀팁인 게 이 쿨링 앰플을 바른 다음에 수딩 크림을 사용해 주시면은 훨씬 더 쿨링감이 배가 되거든요. 그리고 닥터지 이 수딩 크림이 이번에 리뉴얼이 돼가지고 내돈내산을 해서 지금 써보고 있는데 제가 벌써 한 통 다 비워가는 아누아 수딩 크림 있죠. 그게 사용감이 진짜 미쳤거든요. 걔랑 근데 버금가게 이 촉촉하면서 쫀쫀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건성분들까지는 이거 하나로만 끝내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우리 수부지까지는 여름철에는 이거 하나로 거뜬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수분감이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딱 끝낼 때도 있지만 이 상태에서 파넬 크림 있죠. 그거를 이쪽만 한 번 더 레이어링 해주기도 해요. 근데 오늘은 더운 편에 속하지도 않는데 벌써부터 앞에 조명도 있고 하다 보니까 후끈후끈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쿨링이로 다운. 벌써 또 한 통 다 써가는 리얼베리어 세라스본 장벽 선크림. 그리고 요즘 매트 쿠션 쓰잖아요. 제가 약간 꿀팁을 알려드리면 특히 선크림 바를 때 있죠. 이 볼 쪽에다가 펌핑 한 번씩 해주신 다음에 퍼 때릴 때 있죠. 특히 저는 매트 쿠션 쓰면은 코옆 끼임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양 자체를 잔주름이 많은 부위들은 피해주세요. 넓은 면적들 있죠. 주름기임 안 생기는 부분들에다가 먼저 사용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콧대, 눈가 그리고 안 묻은 손으로 코의 옆을 한번 정리. 이렇게 해주니까 훨씬 더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처럼 평상시에 선크림을 조금 많은 양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얼굴에 부분적으로 양 조절을 해서 써보세요. 꼭. 그럼 이제 베이스를 해줄 건데 요즘 가장 핫한 네이밍이랑 피 반반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니즈방에서 우리 친구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는데 이 조합이 가장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독 리뷰, 밀착 리뷰도 이미 올려놨으니까 개별로 더욱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피부터 그리고 오늘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발라보고자 퍼프도 열심히 세척해왔어요. 가볍게 콩 찍은 다음에 여기부터 써볼게요. 얘는 밀어 써도 좋거든요. 특히 이 앞볼 쪽 모공을 착착착 채워준 다음에 또들또들. 제가 지금 쓰는 호수는 21N. 진짜 발림감 편안하죠. 그리고 이 퍼프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촉촉하게 부드럽게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건데 이 양 자체를 싹 먹으면 다음에 한 번에 안 내뱉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양 조절을 해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커버력이 근데 지금 여기서 확 느껴지겠다. 제가 상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정도의 커버력입니다. 막 엄청 극강 커버는 아니다. 아무래도 이 두께감 자체가 그래도 얇게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매트 쿠션 중에서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진짜 보통 이런 부드러운 쿠션들은
밀착력이 약한 아이들이 많은데 얘는 제형들 사이에 그 밀착력도 좋을 뿐더러 이렇게 바로 픽싱되지 않아가지고 찍힘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바를 때. 근데 이런 것들은 수정화장하고 터치하는 힘 조절만 해주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한 번에 딱 픽싱돼 버리는 매트 쿠션들이 사용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어찌 됐든 잔주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또 표정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게임이 생기는데 매트 쿠션들은 픽싱력이 너무 강하면 그 위에 이제 쿠션을 이렇게 두드려 줬을 때 잘 융화되지도 않고 오히려 모공 끼임 생기면서 피부 표현이 안 예뻐지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안 바른 쪽, 바른 쪽 이렇게 발렸습니다. 한 번 더 여기에 올려주면 커버력이 올라가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컨실러를 이용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고, 다음은 네이밍 올데이 마스터 쿠션 써볼게요. 확실히 퍼프가 진짜 얇아요. 근데 제가 피 쿠션 지금 퍼프에 꽂혔다 보니까 네이밍 쿠션도 피 퍼프랑 사용해 봤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느낌이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훨씬 더 이 얇은 질감을 이렇게 근데 나 왜 두 쿠션을 친구들이 궁금해하는지 알 것 같아.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약간 퍼프만 조금 달라진 느낌까지 든다? 근데 어쨌든 퍼프는 한 세트잖아요. 그리고 제가 피 퍼프랑도 사용해봤는데 얘는 피 퍼프랑 사용했을 때 양 조절이 피 쿠션 같은 경우에는 잘 돼서 올라가는데 네이밍 쿠션을 얘로 발랐을 때 제가 물론 여러 번 지금 테스트해보진 못했지만 더욱더 도톰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컬러 차이도 느껴지죠. 여기가 조금 더 채도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얼굴에 봤을 때 확실히 뉴트럴이랑 여기 C 라인이 생기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정도 발랐으니까 피 퍼프를 갖고 와서 네이밍 쿠션 한 번 더 올려볼게요. 아예 다른 쿠션 올리는 것 같아. 그리고 피 쿠션이 모공 커버가 굉장히 잘 되잖아요, 한 번에. 그게 이 퍼프 덕도 있는 것 같은 게 네이밍은 엄청 얇게 올라가가지고 아까까지 여기 모공이 뽕뽕뽕뽕뽕 뚫린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터치를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이 퍼프로 딱 바르니까 한 번에 딱 모공이 메워지면서 커버력이 훨씬 더 올라가는 느낌이 들고요. 대신에 제가 양 조절이 조금 더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 함침이 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단하게 나왔는데 얘는 숭덩숭덩 엄청 폭신폭신하게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막 쑥쑥 들어가는 정도는 아니고 이 피 퍼프가 굉장히 통실통실하고 두터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을 흡수를 하는데 네이밍 같은 경우는 함침이 훌렁훌렁 가니까 더 많이 흡수해서 더 많이 뱉어내는 느낌이라 궁합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양 조절만 처음에 해서 잘 해주시면은 훨씬 더 빠르게 메이크업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밍 쿠션도 물론 퍼프와의 궁합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함침이 단단하지 않은 거겠지만 함침이 조금 더 단단했다면은 진짜 피랑 이렇게 반반 비교를 했을 때 어쩌면 큰 차이가 진짜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을 것 같은 쿠션입니다. 근데 컬러 자체가 얘도 21P라고는 하는데 막 핑크 베이스가 엄청 많이 들어간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피가 21N인데도 핑크빛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반 지금 비교를 했을 때 큰 차이가 없어. 둘 다 뉴트럴 쓴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용해줬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제 매트 쿠션 가지고 제가 총정리 영상도 준비해보려고 노력 중인데 좀 더 꾸준하게 이제 반반씩도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6월 올영 세일이 오기 전에 꼭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면 이쪽이 네이밍, 이쪽이 피. 어떤 차이인지는 아시겠죠? 근데 피부 컬러 자체가 이렇게 봤을 때 확실히 이쪽 뉴트럴 쪽이 제 피부톤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둘 다 지금 바로 이렇게 만졌을 때는 짤딱짤딱합니다. 바이유어 핑크 파우더 구매해서 써본 니즈들 있을까요? 얘 진짜 파우더 예쁘죠? 파우더를 예쁘다라고 해도 되는 거야? 컬러감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건조하지 않게 이 유분 컨트롤을 굉장히 잘해줘가지고 이제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머리카락 굉장히 잘 달라붙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제 파우더를 쓰기에는 피부가 너무 건조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선물로 해주시면은 진짜 좋아요. 저도 엄마한테 줬거든요. 엄마랑 여행 갔을 때 이렇게 한번 눌러주니까 확실하게 머리카락이 안 붙어서 너무 편하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너무 뽀송해지는 아이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유분감만 정돈해주는 아이가 필요한데 진짜 그거를 너무나도 잘해주는 아이입니다. 브로우도 오늘 이제 촬영하니까 탈색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간의 휴식을 가졌거든요. 뭔가 훈이형 리뉴얼 같은 느낌으로 그동안 예정되어 있던 일정들이 다 마무리가 돼가지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했는데 너무 하고 싶은 말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오늘 이 촬영을 하기까지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뭔가 한 번에 내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니까 혹여나 곡해되진 않을까, 내가 제대로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제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딩 먼저 가지고 와서, 오늘은 뭔가 컨셉추얼한 메이크업이라기보다는 조금 멀멀하면서 제가 요즘 데일리로 좀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표현해 볼게요. 요즘에는 점점 아이 메이크업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딱 이 정도로 쉐딩으로만 그냥 하고 속눈썹만 하고 나가는 경우도 진짜 비일비재한 헤라 실키 스테이 세럼 컨실러 23이랑 21N이 있는데 21N을 가지고 와가지고 콕콕콕 찍어서 스파츌러를 펴볼까요? 여기 앞볼 쪽이 또 화사해야 예쁘니까. 그리고 컨실러가 두껍지 않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그쵸? 딱 톤업되는 느낌으로 꼭꼭꼭. 약간 컨실러 개념이라기보다는 뭔가 파운데이션이랑 좀 더 비슷한 느낌도 들고, 이 봉 자체가 굉장히 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손이 좀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피처럼 N라인밖에 없거든요? 왜 C라인은 안 만들어주시는 거야? 특히나 핑크빛이 필요하다고요. 이제 생기 있는 날씨라고요. 코에도 한 번씩 커버력을, 턱까지 완전 야무지게 다 쓰죠. 그 다음에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클리오의 포근한 나나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팔레트를 제가 써봤는데 제 취향은 아니었거든요. 이 질감 자체가 제가 막 선호하는 타입은 아니었는데 오늘 뭔가 멀멀한 느낌을 쓰고 싶어가지고 들고 왔어요. 컬러 자체는 제가 딱 요즘 좋아하는 느낌이기는 해요. 그냥 데일리로 편하게 쓰기 좋은 컬러 조합. 제가 니즈방에서는 이제 살짝 언급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앞으로의 10년 뒤는 또 어떤 거를 바라보고 달려야 하지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저의 꿈이 생겼었는데, 제가 이제 10년 뒤에는 또 나이가 45이잖아. 어머나 세상에.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일 자체가, 그리고 일뿐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기질 자체가 그래도 평범하지는 않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많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솔직하게 더욱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또 10년이라는 세월이 쌓이면은 더욱더 풍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시기가 오면은 책을 꼭 써보고 싶다, 내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앞으로 달려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앞으로 살고 싶은 인생의 방향성이라고 하면은 뭔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그러니까 표면적인 성장보다는 이 내면의 성장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떤 책을 쓰게 됐을 때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위치를 꽤 오랜 기간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 훈이언이 지금 놓여져 있는 이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 혹은 더욱더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압박감에 조금 시달렸어요. 근데 그게 내가 이제 원하는 방향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둘 한 해 두 해 나이가 또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 에너지의 총량도 진짜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체력적으로만 떨어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몸이 달라짐에 따라서 생각도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예전같이 막 밤을 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점점 불가능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청춘에서 조금 더 멀어져 가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이 순간을 즐겨야 되지 않을까? 20, 30대 때 내가 바라봤던 그 목표와는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나? 정신적인 행복이 좀 더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일본에서 득템해온 요거 스나이델 01번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얘를 조금 활용을 해볼게요. 두 번째 컬러.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이 부딪히다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점점 많아졌던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내가 지금 이 커리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10년을 달려가다 보면은 지금까지 달려온 그 10년과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은, 그러니까 내면의 성장이 없을 것 같은 상태? 그러면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아 그러면 내가 처음에 책을 쓰고 싶었던 그 이유가 막상 그 시기가 왔을 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는 뭔가 채널의 성장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으로서의 성장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친구들에게 받아왔던 사랑에 대한 보답, 그게 뭐 물질적인 거든 이게 컨텐츠적인 거든 조금 더 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강해서, 그래 내가 원했던 그 책을 쓴다라는 거 너무 멋지고 좋은데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기꺼이 하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괜찮다.
약간 아님 말고의 마인드로 그거를 굳이 바라보고 달리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우리 친구들과 이 일을 오래도록 하고 싶은 그거를 달성이라고 해야 되나? 더 오래도록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 풀에 지쳐 꺾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앞으로의 10년 동안은 성장보다는 저는 지속성, 성실성을 조금 더 저의 메인 키워드로 가져가고 싶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저의 콘텐츠를 사랑해준 친구들에게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조금 더 제가 체력적으로 회복하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잘 조리 있게 이야기를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지금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지금 잘 전달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친구들은 잘 이해해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영상으로 저는 끝이 아니니까 앞으로 저의 행동으로 앞으로 저의 컨텐츠로 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차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동안은 진짜 몇 년간은 베이스 리뷰도 조금 멀리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그 베이스 리뷰, 쿠션 리뷰 콘텐츠를 가장 사랑해 주셨던 만큼 다시 시작을 했고 앞으로는 그 평균 조회수 뭔가 내 채널에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하나하나에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우리 친구들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더욱더 발행하고 더욱더 기획하고 그렇게 해보려고요. 그동안에는 항상 뭔가 새로운 거, 참신한 거, 번뜩이는 거, 조회수 잘 나오는 거 막 이런 거에 집중해서 기획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 저 마스카라 이거 써볼게요. 롬앤. 근데 이거를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 써봤는데 저는 워낙에 깔끔하게 발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봐봐 살짝 이렇게 약간 뭉치면서 존재감이 있는 타입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 뷰러가 조금 수명을 다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새로운 것들도 도전하고 있거든요. 빨리 저의 또 인생 뷰러가 생기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지난 영상부터 조금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네일을 했어요.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거든요. 사실 한 3, 4년 전? 그때는 이제 이런 네일이 아니라 기본 관리를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뷰티데이라는 콘텐츠에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네일샵에 문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까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당시에 저한테는 엄청 큰 충격과 상처였어가지고 꿈도 꾸지 않고 그냥 접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렌즈 네일로 검색을 해가지고 네일 아트를 받아왔는데 제가 왜 도전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그동안에는 아무래도 저는 남자 뷰티 유튜버다 보니까 그 남자가 화장한다는 거에 있어서 어떠한 불편함 그리고 부정적인 편견 시선을 우리 친구들에게 최대한 느끼지 않게 하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로 인해서 남자가 무슨 화장이야 라는 그 시선이 강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약간의 사명감? 그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저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네일 아트를 한다라는 거는 제가 그동안 지켜왔던 그 적정한 수위를 조금은 벗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이런 컬러 네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10년이 되면서 그동안 정말 많은 긍정적인 피드백들을 받다 보니까 제가 그런 댓글들도 또 찾아서 하나하나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로 인해서 화장하는 남자에 대한 그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피드백들 혹은 이제 남자 친구들이 저로 인해서 색조 화장을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라는 뭐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여자친구들 중에서도 뭔가 꾸미거나 하는 것들이 조금은 어색하고 쉽지 않았는데 저의 영상들을 보면서 하나둘 이제 같이 연습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저를 가꾸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워졌어요 하는 그런 댓글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던 때와는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더 이상 안주하고 있지 말고 여기서 한 발자국 정도는 더 내디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일을 시작하는 입장이었으면 이런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솔직히 그래도 지금은 40만 구독자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시기도 하고 우리만의 또 견고한 커뮤니티가 생겼으니까 이 안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조금은 자신감 있게 그래도 해봐도 좋지 않을까. 네일샵에 연락을 해가지고 해봤어요. 근데 솔직히 이거를 하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 자체가 워낙에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긍정적인 피드백이 아니면은 사실 저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견을 듣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겁이 많기도 하고 영향을 크게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최대한 칭찬만 듣기 위해서 그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과 남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이 올 수 있는 그 절충안을 진짜 잘 유지해 오려고 노력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네일 아트는 분명하게 호불호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그
불호의 시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동시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이제 지레 겁먹은 거죠.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기까지가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이니만큼 조금은 과감하게 제가 조금 해보고 싶었던 락시크 느낌으로 블랙과 실버랑 또 이렇게 화이트, 투명을 또 섞어가지고 도전을 해봤습니다. 근데 또 영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요? 세 번째랑 첫 번째 갖고 와서 애교살 좀 해볼게요. 세 번째부터 짝 깔아도 되겠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반 친구가 아이라인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화장을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그 아이라인을 보자마자 진짜 요즘 유행하는 그 아이돌 분들이 하는 그 언더라인을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이제 나이 때 너 나온다. 여기 언더를 새까맣게 이렇게 스모키처럼 하는 그 메이크업이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미남이시네요. 다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그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었는데 선생님이 그거를 딱 보시고는 들킨 거지 이제. 너 메이크업 했니? 근데 사실 저는 남고다 보니까 화장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칙 자체가 없기는 했어요. 무튼 선생님 눈에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드셨겠죠?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제 변명이 나가는 게 선생님 요즘에는 빅뱅이랑 장근석도 다 이렇게 언더라인 해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들이 최근에 막 들면서 그래 내가 우리 친구들에게 그래 10년 동안 저에겐 증명되어 온 댓글들이 있잖아요. 저로 인해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다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네일아트도 나처럼 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하나의 핑계거리, 변명거리가 되어주면 좋겠다. 방패막이 되어주면 좋겠다. 요즘에 남자 뷰티 유튜버들 보면은 뭐 훈이 형 보면은 네일아트도 하고 다들 멋있다고 예쁘다고 하던데요? 라는 그런 말 한마디로써 우리 친구들의 어떤 출발점에 있어서 약간의 도움이라도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장근성님, 빅뱅님이 될 순 없지만 그래도 훈이 형도 하니까 예쁘던데? 라는 그 한마디라도 되어줄 수 있는 게 저의 또 다른 역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누구도 저에게 가지라고는 말은 안 했지만 나 혼자만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여기 네 번째 가지고 와가지고 눈 앞머리 하이라이트 해줄게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앞으로의 콘텐츠는 그동안과는 조금 달라진 느낌이 드시지 않을까. 근데 쿠션 리뷰를 이미 시작할 때부터 훈이언이 뭔가 심경 변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앞으로는 조금 더 재미난 콘텐츠들을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막 엄청나게 달라지진 않을 거고요. 대신에 그동안에 제가 조금 놓쳐왔던 것들을 다시금 저의 장점으로, 저의 강점으로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도 이제 마음이 조금 편한 것 같아요. 항상 그 새로운 거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앞으로의 10년은 그동안에 친구들이 사랑해준 그 콘텐츠들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자꾸 보답이래.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사랑한 콘텐츠를 발행한다 정도로 할게요. 발행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더욱더 심플해지고 쿠션 테스트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재밌어지고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많이 듭니다. 립 메이크업은 삐아 누디토프 버터 갖고 와가지고 음영해줄게요. 제가 꽤 많은 립 펜슬을 사용해 봤는데 삐아가 진짜 좋아요. 요즘에 이것만 쓰거든요. 엄청 부드럽게 발리면서 밀착력이 진짜 장난 아니야. 음식을 먹어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누디 베이지 컬러가 너무 예뻐. 근데 누디 토프가 저한테 있어서는 조금 진하거든요, 음영이. 앞으로 추가가 된다면 이 누디 토프보다 살짝 더 멀멀한 음영이 하나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친구들은 어떤 커뮤니티를 많이 이용하시나요? 저는 원래 인스타를 굉장히, 커뮤니티가 아닌가 인스타는? 인스타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요즘에 뭔가 인스타 같은 경우도 유튜브랑 동일하게 쇼폼 보고 싶을 때 보는 것 같고 뭔가 사람들의 생각을 보고 싶을 때는 요즘엔 스레드를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스레드에 글을 남기지는 않지만 아직은 인스타는 진짜 영상 플랫폼이 되어버렸어 어느 순간. 그래서 제 인스타도 보시면은 근데 사실 저는 원래 일상 공유를 잘 하는 유튜버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왜냐? 일상이 없어. 제가 립은 요거를 갖고 왔거든요. 바로 라카를 준비해 봤는데요. 초점도 못 잡네. 왜 그래? 다 예쁜데 린넨 컬러를 이용해서 먼저 바탕을 깔아주도록 할게요. 얘가 좋은 게, 그러니까 삐아가 좋은 게 이거 봐. 이렇게 촉촉 틴트를 올려줘도 립 펜슬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 친구들이랑 라이브도 하고 싶거든요. 유튜브 라이브 언제 하면 좋을까요? 평일이 좋을까요? 주말이 좋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베이비 바닐라 갖고 와가지고 여기 안쪽에
근데 나 리넨 컬러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아준 적은 거의 처음인데 엄청 멀멀해졌다. 근데 이게 삐아 자체가 누디토프가 약간 이런 식으로 발색이 되더라고요. 더욱더 멀멀하고 라이트한 느낌이 좀 있어야 돼. 버블검, 입큰, 텐 로제를 갖고 올게요. 얘가 약간 쫀쫀한 아이여가지고 안에 이렇게 생기 한 방울. 느낌 완전 달라졌죠? 아니 근데 자빈드 서울은 왜 이거 퍼프 안 파는 거야? 5개입씩 팔아주세요 제발. 제가 어떤 퍼프를 써봐도 얘만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라이트 진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너무 예뻐. 진짜 얘만한 블러셔가 없어요. 저는 이 아이가 최애입니다. 근데 쿠션 B가 훨씬 더 모공이 잘 커버가 됐다. 지금 가까이서 이렇게 보는데 이쪽이 모공이 부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라이트 진저 컬러가 진짜 양 조절을 많이 안 하고 듬뿍듬뿍 올려도 과하지 않게 이렇게 멀멀하면서 살짝의 생기 한 방울이 톡 들어간 느낌으로 올라가가지고 우리 라이트 톤 친구들 중에서도 멀멀한 도전해보고 싶은 친구들 있잖아요. 이거 써보세요. 그리고 생기 있는 블러셔 해준 다음에 살짝 눌러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쿠션 말고 이 아이로 눌러주시면은 얘가 제형이 마무리감이 딱 포슬포슬하게 되거든요. 포슬포슬보단 포실포실. 그래서 피부결 자체도 한번 보정해주는 느낌이 있어. 프레쉬한 이 컬러가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피치넛이라는 컬러거든요. 이거는 영역을 너무 많이 가지 않을게요. 이렇게 다시 라이트 진저 가지고 와서 모공까지 커버해준다니까? 근데 피치넛은 조금 더 컬러 자체가 얘보다는 쿨한 느낌이 있긴 하네요.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피 퍼프 가지고 와서 눈 앞머리 연결해줍니다. 그 다음에 턱 쉐딩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보는데 피가 진짜 이번에 컬러를 너무 예쁘게 뽑았다. 여기 이 연결감 자체가 넘사야. 근데 반면에 레이밍 같은 경우는 커버력도 조금 이 컬러 자체야. 여기 자체 커버도 살짝 약할 뿐더러 이 컬러감 연결이 좀 아쉬운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피부 표현도 좀 아쉽습니다. 저는 어쨌든 반반 지금 메이크업이 끝났으니까 살짝 피를 갖고 와서 여기 조금만 덮어줄게요. 진짜 양 조절해가지고 이 피가 수정 화장용으로도 진짜 좋거든요. 편안하다라는 게 매트 쿠션에서는 진짜 장점이야. 그리고 세이 매트 쿠션에서 느껴지는 그 거촉촉 느낌 있죠. 그러니까 얘가 피 너 다 해라. 제가 아까 엄청 얇게 쿠션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레이어링 해줘도 두꺼운 느낌 없어요.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거 클리오 복숭아 진주 하이라이터도 해보고 싶었는데 눈두덩이에 살짝 해도 예쁠 것 같지 않나요? 뭔가 딱 포인트를 한번 콕콕콕 이렇게 올려줬을 때 나쁘지 않죠. 입술까지 블러셔까지 너무 멀멀해가지고 살짝 채도를 눈두덩이에도 넣어줄게요. 여기 아래다. 그리고 친구들 나 마지막 이거 완전 꿀팁 알려드릴게요. 요거 브러쉬 진짜 좋거든요. 로아르? 맞죠? 여기 브러쉬인데 애교살 브러쉬 쉐딩 있잖아요. 가장 밝은 컬러 한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완전 딱 들어가. 그냥 이게 세울 필요 없이 가로로 좋더라고요. 요즘 애들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옆에도 살짝 이렇게 연결해주고 살짝 해서 옆에 입체감을 더 만들어주는. 근데 진짜 자연스러워요. 화면으로도 지금 자연스럽죠? 실제로도 자연스럽다. 근데 피부 이거 보여야 되는데? 이거 진짜 쿠션 자체가 좋은 것도 인정? 근데 이 자빈드 서울이 블러셔가 진짜 앞볼종 모공 싹 메워주거든요. 미쳤죠? 라이트 진저 외환사, 강장사 그리고 이 라이트 진저 컬러로 좀 쿨톤도 그렇고 다양하게 내주세요. 딱 요거로. 사실 제가 지금 요거는 쇼츠로 하나 만들까 생각 중인데 요거 퍼프 제발 만들어주라 제발은. 이렇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자랑해주고 그럼 이제 저는 메이크업을 다 마쳤으니까 스타일링까지 모두 완성해서 오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해서 스타일링을 모두 마치고 왔는데요. 오늘 헤어 컬러와 의상과 네일까지 모두 잘 어울리나요? 조금 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우리 라이트톤 분들도 쉽게 도전해볼 수 있는 멀멀 스타일로 완성을 해봤는데 사실 멀멀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조금 더 딥하다거나 조금 더 음영감이 들어간 느낌을 상상하시는데 제가 오늘 사용한 템들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 멀멀한 느낌을 강조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눈에 또 이렇게 살짝 코랄빛으로 포인트를 준다든지 하이라이터를 해주게 되면은 생기 한 방울까지 챙기는 그런 느낌으로 완성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아까 포인트로 사용했던 이런 립 있죠? 우리 친구들한테 찰떡인 컬러들을 곳곳에 숨겨가지고 원하는 무드의 메이크업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이 베이스 그리고 스킨케어 그 다음에 이 치크까지 제가 요즘 가장 잘 쓰는 템들 또 한가득 보여드렸으니까 마음에 드셨던 템들 장바구니
바구니에 담으셔가지고 득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또 보고 싶은 템들이라든지 콘텐츠가 있으면은 정말 언제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랜만에 저의 근황이라든지 저의 속 얘기를 함께 본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느낀 점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훈이 형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웃는 얼굴로 만나요. 안녕.